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또 다른 우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진지한 물리학 이야기입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당신은 어딘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이 섬뜩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한 천재가 정작 자기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험부터 떠올려 볼까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가스 장치가 있고요. 아주 작은 입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독가스가 퍼질 수도 안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그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의 수학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 살았거나 죽었거나 보는 순간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 이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한 젊은 대학원생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름은 휴 에버렛 3세.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도 둘 중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한쪽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다른 쪽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죽어있고 두 세계가 동시에 진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세계 해석입니다. 평행 우주라는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갈라짐이 고양이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수도 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주는 계속해서 쪼개지고 또 쪼개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봅시다. 무사히 건넜죠. 하지만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차에 치인 또 다른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작년에 무심코 넘긴 작은 통증, 이쪽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큰 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주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양자불멸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8년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가 이걸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정리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주가 갈라질 때마다 어떤 우주에서는 내가 죽고 어떤 우주에서는 내가 삽니다. 그런데 죽은 우주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계속 경험한다는 건 언제나 내가 살아남은 쪽 우주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1인칭인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결코 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살아남은 가지에만 내 의식이 머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관점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꽤 솔깃하실 겁니다. 어딘가에 나는 영원히 산다. 위로가 되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 대부분은 이 양자불멸을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세계 해석을 처음 만든 휴 에버렛. 그가 이 생각을 진짜로 믿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말을 아시면
영원히 산다는 이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학자들은 양자불멸을 부정할까요? 핵심은 확률입니다. 우주가 두 개로 갈라질 때 내가 살아남는 우주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갈라지면 또 절반, 다음에 또 절반. 이걸 계속 따라가면 내가 살아남아 있는 우주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까운 먼지 같은 값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살아남은 그 한 가닥의 나는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있을 법하지 않은 기적 같은 존재가 되어갈 뿐입니다. 진짜 불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양자불멸은 죽음이 한순간에 딱 끊긴다고 가정합니다. 살았다, 죽었다. 둘 중 하나로요. 하지만 현실의 죽음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천천히 약해지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이런 점진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쇼 캐럴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들도 다색의 해석은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휴 에버렛 본인의 삶이요. 그의 이론은 처음에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대가였던 닐스 보어를 찾아갔지만 완전히 거절당했죠. 에버렛은 그 만남을 지옥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상처받은 그는 물리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펜타곤으로 들어가 핵전쟁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일을 합니다. 수억 명의 죽음을 숫자로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섬뜩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렛은 자신의 양자불멸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어느 우주에서든 내 의식은 죽지 않는 쪽을 따라간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고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건강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치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과는요. 1982년 휴 에버렛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5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도 깊은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한 사람과 그 곁의 사람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 이건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남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가져가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우주에서 내가 죽어 있다는 말은 사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갈라짐 속에서, 그 무수한 죽음의 갈래 속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살아있는 이 버전의 나는 얼마나 드물고 얼마나 있을 법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이 한 가닥의 삶은 무한한 우연을 뚫고 살아남은 단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한 가닥,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른 우주의 나는 내가 만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세계의 해석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어딘가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양자불멸은 대다수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무수한 우주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가장 소중한 한 번이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누름 하나가 이 채널이 살아남는 우주의 가지를 더 굵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준비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